안녕하세요. 이정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인 거래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처는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서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나한테 적합도도 좀 맞아야 되고 그 적합도가 저희는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아이템이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거래처에 있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내가 직접 촬영하고 찍는다, 또는 그 거래처에 내가 물건을 사입을 해서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내가 돈을 들여서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내가 직접 촬영, 초기 창업자가 내가 직접 촬영해서 그 수백 개 되는 상품을 세팅을 한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등록까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래처 형태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거래처는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 쇼핑몰 자체, 그래서 도매몰이라는 쇼핑몰이 있는 거래처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재고 부담이 없고요. 두 번째, 상세 페이지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판매 진행,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해서 바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동대문에 가서, 예를 든 겁니다, 동대문을 가서 물건을 사입을 하고 가지고 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상품 하나가 하루 만에 다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불가능을 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외로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겁니다. 즉 마찬가지, 내가 어떤 상품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바로 판매에 내가 에너지를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초기에 촬영하고 세팅하고 뭐 등등 이런 쪽에 내가 다 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거래처는 기본적으로 내가 상세 페이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 다른 말로 얘기 드리면 뭐죠? 즉 도매몰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냐 하면요, 그냥 심플해요. 네이버 검색, 통합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 도매, 예를 들어 주얼리 같으면 주얼리, 도매, 총판, 공장, 딜러, 파워링크나 비즈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가장 나랑 적합다, 그래도 도매로 준다고 내가 다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원래 원하셨던 어떤 컨셉이랑 좀 맞는 곳, 그리고 상품군이 이왕이면 내 컨셉에 맞는 상품군이 좀 많은 상품군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A라는 곳이 만일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전화를 하든지 게시판을 통하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그 거래처에서 원하는 어떤 방법대로 문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문의 조건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직접 물건을 사입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조건이 내가 물건을 초기 가맹비가 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저희는 대리점으로 주려면 초기 가맹비가, 대리점 가맹비가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가맹비가 드는 조건이면 서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초도 물량을 얼마를 가지고 가라. 그 초도 물량을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게 만일에 팔린다는 보장이 있으시면 내가 직접 그걸 판매하지, 내가 직접 구매를 하지, 따로 내가 그쪽에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먼저는 초도 물량이 필요 없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월 매출 마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월 매출 마감을 내가 보장을 어떻게, 그 판매됐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동대문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제가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판매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진폭이 조금 줄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내가 하지 마시고 도매몰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의류 도매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원피스를 내가 하고 싶은데 A라는 곳에도 원피스가 예쁘고 B라는 곳에도 원피스가 예쁘고 C라는 원피스 예뻐서 내가 이 세 군데다가 도매 사이트를 거래를 했다 그러면, 물론 세 개의 원피스만 다 뽑아서
전문몰을 만들어서 아마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만일에 A 업체에 있는 상품 하나, B 업체에 있는 상품 하나를 주문을 하게 되면 나는 택배비를 2개를 주문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저 공장에서 따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고객은 내가 어디서 했든 상관이 없어. 내 쇼핑몰에서 주문하셨기 때문에 내 규칙에 맞도록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많은 거래처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처 2개, 3개, 4개 되는 거 조건 맞다고 다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하나만 먼저 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새로운 상품으로 런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도매매물 사이트가 뭐 조건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공장이나 실제로 뭐 물류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의 니즈가 뭐가 있냐면요. 재고가 너무 많은데 창고에 물건이 너무 가득 찼는데 신상품은 계속 나왔고 이거 누가 좀 팔아주시는 분이 없을까? 내가 실제로 택배 발송까지 다 해줄 텐데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유통은 빠르게 소진을 해내고 새로운 상품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걸 1년, 2년, 3년, 4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트렌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 봄, 여름, 가을 시즌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만들어 놓는 수영복이나 패딩을 올해 다시 판다는 것은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창고에 보관해주고 재고가 갖고 있었다는 것은 보관비나 물류비가 더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몰 운영하신 분 중에 우리 거 런칭해서 좀 팔아주면 좋겠다. 우리는 뭐지? 재고 없이 나는 쇼핑몰 있고 마케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랑 매치시키는 게 뭐라고요? 거래처예요. 그래서 거래처는 뭐 온라인으로 내가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꼭 공장을 직접 가보시고요. 어느 정도 물류가 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딜러로 운영을 하고 나도 만일 이제 딜러로 운영을 하든 소비자로 운영을 하든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재고로 근데 내가 받는 거래처 그 B2B 업체에서도 재고가 없어. 도dom에 상관없어요. 재고가 없어.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 거래처에서는 분명히 물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진이 적더라도 그 마진을 포기하고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래처는 B2B로 진행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거래처 자체에서 어떤 조건이나 내용이 요구되시는 거는 일단 잠깐 좀 보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실제적으로 거래처에서 내가 뭐 원하는 어떤 다른 조건 자체가 내가 보기에 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다른 거치를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 시스템 구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든다든지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가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재고나 물량 같은 거 있는지 내가 진짜 마케팅에서 이 회사의 어떤 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방법대로 거래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해도 사실은 새로운 거래처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재고 가지고 운영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팔린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마케팅해서 재고를 1개, 2개도 아니고 색깔별로 사이즈별로 다 구매해요. 말도 안 돼요. 또 구매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를 100여 개를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B2B 형식으로 진행해서 중소기업도 좀 살리고 공장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시고 나는 마찬가지 재고 부담 없이 마케팅에 좀 집중해서 판매에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판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래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아이템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아이템 얘기에 사업계획서 관리 열고 5년 우리 1편에 얘기했던 사업계획서 관리 열고 10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5년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템의 주기율은 어떻게 될지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